안녕하세요. 저희는 2024 베스트 MRI 챌린지에 참가한 화학생물공학부 김지훈, 전기정보공학부 한성재입니다. 저희는 올해가 두 번째 시도이고 작년의 기약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작년과 똑같은 팀명으로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번 대회에서 아쉬웠던 점과 배웠던 점, 저희가 사용한 전략, 저희 모델의 오버뷰, 그리고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작년 대회를 마지막에 망친 중 하나였습니다. 마감 일주일쯤 전부터 컴퓨터 상태가 오락가락하더니 결국 마지막 날에 GPU가 완전히 망가졌고 그 과정에서 학습 중이던 모델 또한 같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날 서비스 센터에서 GPU 불량 판정을 받고 새 GPU를 교체받은 후 아쉬움이 남아 만약 학습을 끝까지 돌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에 학습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보았으며 그때 0.9827이라는 최종 SSIM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제출에 성공했었다면 충분히 순위권에 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안전하게 가자, 그리고 권장사항을 지키자. 작년에 저희가 대회를 참여하면서 느꼈던 사실 중 하나는 잘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건드리지 말자였습니다. 이것저것 튜닝해본다고 주어진 발넷을 열심히 건드려 보았지만 결국 최종 SSIM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정을 하나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최종 SSIM 값을 올릴 수 있었던 아이디어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올해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작년에 기본적인 분석이 끝났던 만큼 올해는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많이 접해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베스트 MRI 역대 시상자 영상을 모두 정독하고 K-스페이스나 MRI의 원리, MR 아규먼트의 원리, 바넷, DIRCN, 프롬프트 MR, XPDNet, 키키넷, NAFnet, KBnet, RCAN, 스윈 IR 등의 여러 모델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또 배시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GPU 유틸라이제이션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특히 매번 GPU 자원이 회수될 때마다 GPU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병렬적으로 학습과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작년에 저희가 이미 숙지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수많은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시도해보면서 최선의 조합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내용은 이미 이전 대회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이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올해 저희가 새롭게 제안한, 즉 유니크니스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 어큐뮬레이션, MR 아규먼트,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 밸리데이션 마스크 등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전 수상자들의 영상에서 잘 설명되었으므로 저희는 저희가 새롭게 시도한 방법론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최종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K-스페이스 데이터를 바넷과 DIRC 안에 각각 통과시켜 두 개의 이미지를 생성한 후 두 개의 채널을 가지도록 스택하여 NAF넷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지 인풋과 이미지 그래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먼저 이미지 그래파의 경우 K-스페이스 아규멘테이션을 진행했을 때 타겟에 해당하는 그래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미지 인풋과 이미지 그래파 모두 학습 초기에 주어질 경우 가중치가 오버웨이트 되는 문제가 있어 MR 아규먼트, 마스크 아규먼트를 포기하면서까지 입력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스크 어규멘테이션의 경우 주어진 베이스라인의 베스트 MRI 코드 대신 베스트 MRI 레포지토리에 있던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주어진 데이터셋의 센터 플렉션을 분석해본 결과 0.08 또는 0.08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그림 중 왼쪽의 그림은 실제 리더보드 데이터셋의 9배 마스크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마스크 펑션으로 생성한 9배 이퀴스페이스드 마스크입니다. 매우 유사한 형태로 마스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6, 7, 9배 엑셀러레이션 마스크를 모두 학습 과정에 포함하여 러버스트니스에 대한 고려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엑셀러레이션 마스크는 밸리데이션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의 경우 아웃풋 랜드스케이프를 고려하여 리키렐루, 셀루, 겔루, 미시 등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바넷의 리키렐루, DIRCN의 겔루를 사용한 모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구성하는 경우 바넷에서는 하이 프리퀀시 피처를, DIRCN에서는 로우 프리퀀시 피처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로우 프리퀀시 피처의 경우 센터 플렉션 또한 존재하고 일부는 바넷에서도 자연스럽게 추출될 것이기 때문에 DIRCN에서는
상대적으로 리소스를 덜 투자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최종 모델의 용량은 약 1.85GB였는데요. 베이스라인 바이넷의 모델 크기가 아무리 튜닝해도 500MB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메모리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넷만을 사용하는 경우 7.5GB 정도의 VRAM을 학습에 이용 가능하나 저의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6GB 정도의 VRAM만을 학습에 이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모델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델 사이즈를 튜닝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모델 사이즈가 애매하게 크면 첫 번째 F치가 아니라 3에서 5F 정도의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딜리트를 해도 DT치를 해도 empty 캐시를 하더라도 메모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리 낭비가 학습 과정에서 학습을 방해하며 3에서 5회 정도의 학습이 꺼지는 이유도 이 이슈가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문서를 확인하며 문제를 해결하였고 추가적으로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의 트루풋을 높이기 위해 TensorRT, 커틀레스를 사용한 커스텀 쿠다 커널, 딥스피드를 통한 학습 가속 등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또한 메모리 헝그리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프리즈시키는 파라미터 프리징, MR 아규먼트에서 호리젠탈 플립을 적용하여 학습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이용해 플립된 이미지를 넣어 플립된 출력을 얻어내고 다시 출력을 원래대로 플립하여 평균을 내는 셀 방상별 기법, 에폭에 따라 어큐뮬레이션 스텝을 늘리는 어댑티브 어큐뮬레이션 스텝, 트레이닝에서 엣지 정보를 더 잘 복원하기 위한 라이저 마스크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작년에 백업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모델을 충분히 잘 구성할 경우 밸리데이션 로스가 모노토닉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델을 충분히 잘 구성했다는 확신이 있으신 경우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지 않고 주어진 밸리데이션 셋까지 트레이닝에 전부 이용하여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밸리데이션을 없애고 베스트 모델을 저장하는 것까지 같이 없애버려서 실수 한 번에 모델이 증발하는 기적을 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백업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모델의 밸리데이션 로스를 도시한 것이고 약간 언스테이블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저희가 밸리데이션 셋에도 마스크 어규멘테이션을 적용하여 매번 밸리데이션 셋이 조금씩 변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다른 모델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제출한 최종본은 리더보드 기준 베스트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베스트 모델은 현재보다 더 많은 파라미터를 사용하였고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퀴스페이스 마스크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썸 마스크 나누기 len 마스크의 값을 통해 적은 양의 가속과 높은 양의 가속을 모델을 따로 학습시켜 인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리더보드 셋에서 0.9841이라는 SSIM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모델을 최종 모델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튜토리얼에서 MOE를 추천하지 않고 러버스니스가 주 평가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던 점, 두 번째로 4에서 9배의 이퀴스페이스드 악셀러레이션 마스크를 상정하고 구성한 모델이기 때문에 랜덤 마스크나 하이 악셀러레이션 마스크, 또 왼쪽은 4배, 오른쪽은 9배로 가속한 믹스드 마스크 등에 대해 안정적인 성능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모델의 경우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 만든 자체 벤치마크에서 왼쪽 위와 같은 성능을 내었고 25배 엑셀러레이션 마스크까지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대회에서는 이런 스펙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면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베셀에서 주어진 서버의 CPU 성능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K-스페이스 아규멘테이션을 적용한 이후의 그래파 이미지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파이그라파를 사용한 리컨스트럭션을 시도해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데이터 로더에서 병력화를 진행해도 CPU 성능의 한계로 3x3 그래파 이미지조차 시간 내에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입력으로 주어진 그래파 이미지와 유사한 그래파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도 찾아내지 못해 프라이빗 엑셀러레이션에서 생성된 그래파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갈 경우 모델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내년 대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래파 리컨스트럭션을 위한 코드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작년보다 어려운 데이터셋에서
작년에 준하는 SSIM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저희 팀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또 제가 이번 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인공지능, 하드웨어, 쿠다 프로그래밍 등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대학교 중앙컴퓨터동아리 SCSC, 전기정보공학부의 컴퓨터구조 및 병렬처리 연구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빛이다 최적화 이론의 대가 어니스트 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대회 스펙을 조금 더 자세하게 명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슈퍼 레졸루션 등의 태스크는 어떤 현실 세계의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히든셋의 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MRI 리컨스트럭션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니, 브레인 등 어떤 부위의 MRI를 찍을지, 몇 배 가속해서 촬영할지, 랜덤 샘플링을 할지 이퀴스페이스드 샘플링을 할지 등을 촬영자가 모두 컨트롤할 수 있으며 실제로 MRI 리컨스트럭션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에서도 모델이 있으니 아무렇게나 쓰세요라는 형식으로 배포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이러한 제약사항을 지켜서 써주세요의 형식으로 배포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올해 측정한 방식처럼 임의의 2개의 엑셀러레이션만을 체크하게 된다면 운적인 요소가 너무 두드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러버스트니스를 측정하게 된다면 공개된 엑셀러레이션에서의 결과를 모두 측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라파 스타일 이퀴스페이스드 마스크 또는 랜덤 마스크를 모두 사용할 것이며 센터 프랙션은 0.07 이미의 이상의 이미의 실수이고 가능한 엑셀러레이션 레인지는 2에서 20이다 라는 스펙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다면 리더보드 셋 또는 히든 데이터 셋에서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데이터를 다 체크해 보아야 러버스트니스가 제대로 측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